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메일함이나 메신저에 온갖 시장 브리핑 자료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숫자로 가득한 딱딱한 시장 보고서들을 매일 본다는 예, 아무리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도 한 번쯤은 피로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료가 바로 2020년 2월 27일자 글로벌 시황 장전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죠. 이 복잡한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진짜 맥락을 청취자님이 단숨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 짚어내는 겁니다. 겉보기엔 그저 빨갛고 파란 차트 같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심리라던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막대한 베팅이 모두 녹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안방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6,300시대가 열렸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정확히는 6,307.2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6,300선 고지를 확실하게 밟았죠. 수치만 보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시장 분위기만 보면 거의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화력이 엄청나거든요. 삼성전자가 21만 8천 원, SK하이닉스가 무려 109만 9천 원, 그리고 현대차도 60만 9천 원을 기록했죠. 맞아요. 우리 일상과 밀접한 이 거대한 대형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면서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아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AI 혁명과 직결된 반도체,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자동차 대형주로 수급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뚜렷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코스피가 6,300을 돌파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어요. 무려 1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싸들고 한국 시장을 떠났다는 기사가 보고서 한 편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조 원이면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 지수의 착시 현상입니다. 지수의 착시 현상이요? 네, 외국인들은 지수라는 껍데기 안에 있는 알맹이의 불균형을 본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인용해 볼까요? 만약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을 덜어낸다면 현재 코스피의 실제 체력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그래도 그 두 종목이 빠져도 5,000대 중반은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4,700선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와, 앞자리가 두 번이나 바뀌네요. 6,300에서 4,700으로 훅 떨어지는 건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되는 코스피의 특성상 덩치가 큰 몇몇 기업이 지수 전체를 왜곡할 수 있거든요. 아, 극소수의 반도체 종목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 증시의 구조적 위험이자 취약성입니다. 이걸 스포츠팀에 비유해보면 청취자님들도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한 축구팀이 이번 시즌에 무려 100골을 넣으면서 리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우승 후보죠. 네, 아주 훌륭한 성적이네요. 그런데 득점 기록을 자세히 뜯어보니 팀의 간판 스타 2명이 90골을 합작한 겁니다. 나머지 11명의 선수들이 다 합쳐서 겨우 10골을 넣은 거고요. 만약 이 2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갑자기 감기에 걸리거나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이 팀의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랠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명확해지네요. 글로벌 자본은 그런 구조적 취약성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거군요. 13조 원이라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결국 이 팀은 주전 2명 빼면 벤치가 너무 약하다, 이런 냉정한 평가인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외부 충격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바깥 세상, 미국과 글로벌 증시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보니까 우리 시장과는 온도가 사뭇 다릅니다. 나스닥은 0.00%로 보합세를 기록했고
S&P 500은 0.95% 하락했어요. 눈에 띄는 건 그동안 전 세계 증시를 이끌던 AI 대장주들의 부진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핵심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죠.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실적 실망감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나스닥 지수 자체는 보합으로 방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거침없던 AI 랠리에 뚜렷하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죠.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앞서 나눴던 이야기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아, 왜 외국인 매물 폭탄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퍼즐이요? 네, 자료에 미국 블랙록 한국 EWI ETF 리밸런싱이라는 뉴스가 눈에 띄는데요. EWI ETF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살 때 남는 대표적인 장바구니 같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세계 최대 자전운용사인 블랙록이 이 ETF의 비중을 재조정한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덩치가 가장 큰 삼성전자 매물이 기계적으로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자본이라는 건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로 다 연결되어 있군요. 미국의 AI 대장주들이 멈칫거리니까 한국의 밴드위치 스타 플레이어들을 향한 외국인들의 시선도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네요. 네, 시장 간의 연결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전 세계 시장이 다 같이 침울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륙별로 온도 차이가 엄청나요. 글로벌 증시가 각자의 지연학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유럽 시장을 보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 때문에 방산주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디테일이죠? 재료의 데이터표를 유심히 보면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255.00이라는 숫자로 표기되어 있고 전일 갭이 1.44% 하락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요. 59,000선 뚫었다. 니케이 또 사상 최고. 일본 증시 광풍 랠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 전산망의 오류인지 표기상의 해프닝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엇박자네요. 팩트는 하루 1.44% 하락이라는 숨고르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최근 사상 초유의 59,000선을 돌파했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 증시가 나란히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은 특정 산업 편중, 일본은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수출주 전반의 상승이라는 점을 분리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철학적이기까지 한 파트, FICC 시장 동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채권, 외환, 상품을 다루는 거대한 금융시장이죠. 네, 제가 이 보고서를 읽다가 정말 눈을 의심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이 두 자산의 가격이 보고서상에서 정확히 동일하게 찍혀 있습니다. 무려 10만 3천 달러로요. 정말 놀라운 우연입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고요. 금은 18달러 상승해 10만 3천 달러, 비트코인은 1240달러 상승해 똑같이 10만 3천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전통자산과 현대적인 자산이 딱 조우한 건데 이 랠리의 배경은 뭘까요? 금의 상승세는 달러 약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위험 회피 심리가 작동한 거고요. 비트코인은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구조적인 상승 압력을 받은 겁니다.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시장이 현재 불안감을 해칭하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인류의 과거 유산과 미래 기술 모두에 막대한 자본을 양매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 시장에 또 다른 묘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인데요. 데이터표를 보면 WTI 원유 가격이 65.53달러로 어제보다 2.62달러 크게 상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오펙의 감산 연장 기대감이라는 상승 시그널이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아래에 쏟아진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 미국과 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올랐다고 하는데 뉴스는 내리고 있다고 말하네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보 과잉 시대에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현재 원유 시장에는 실물 시장의 공급 감소 기대감과 지정학적 뉴스에 따른 공급 증가 기대감이라는 거대한 두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뉴스의 시차가 발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레이더들의 매매 알고리즘은 감산이라는 실질적인 키워드에 즉각 반응해 가격을 밀어 올리지만 언론사의 뉴스 데스크는 핵협상이라는 큰 서사에 집중해서 하락세로 보도를 한 겁니다.
헤드라인 한 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네요. 데이터의 즉각적인 스냅샷과 뉴스가 부여하는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리해서 읽어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와 환율 동향도 간단히 짚어볼까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FOMC의 매파적 기조 덕분에 5bp 상승한 4.044%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1445.0원으로 하락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청취자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릿속에 온갖 지표가 날아다니실 텐데 미래를 향한 나침반을 새로 볼 시간입니다. 경제 캘린더에서 눈여겨봐야 할 핵심 일정이 있을까요? 당장 오늘 2월 2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대출이자랑 직결되는 날이네요. 동결이 예상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13조 원의 자금 이탈이나 환율 불안정성 속에서 하는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주 일정도 꽤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다음 주에는 미국의 ISM 구매자 지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와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코스트코 실적은 미국 소비의 풍향계니까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버텨주는지 확인하는 확실한 지표가 되겠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날짜들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AI 랠리의 재개 혹은 안전자산 선호의 심화를 결정지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테니 꼭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딥다이브를 요약하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코스피 6,300의 화려함 뒤에 숨은 외국인의 13조 매도, 빅테크들의 숨구르기, 원유 시장의 엇박자, 그리고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한 금과 비트코인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표면적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흐르는 자본의 불안과 기대를 짚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께서 청취자님들의 사고를 확장시켜줄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래 기술의 상징인 AI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린 반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과 새로운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은 동시에 사상 초유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글로벌 자본은 찬란한 기술의 미래를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어벽을 높게 쌓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오늘 하루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며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한 분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